안녕하십니까, 김점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티르입니다. 네, 또 배경이 변했죠. 이게 또 우리 또 스튜디오의 또 묘미 아닙니까? 그래서 또 다른 배경으로 해갖고 이번에 우리가 방송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우파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사실 다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지. 이거 옛날 때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이거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 그래서 내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어. 그 암에 걸렸으면은 딴 사람들이 의사가 볼 때는 이게 암 세균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겠다고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문제점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문제는 골마서 터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때 일어났죠. 여기 또 우리 악플러가 들어왔군요. 아구빠님, 가짜 박사 김정민, 내가 빠는 한 뚜껑 때문에 우파가 망한 거임. 찌 때문에 다시 부활하겠지만. 그래서 니네가 망하는 거야. 예. 야구빠는 쫓아다니면서 댓글 악플 다는 안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박사학위 맞아. 뭘 아직도 가짜 박사라고 얘기하고 그래. 법적으로 판결이 난 부분까지 부정하는 거 보면 현실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정신적인 회복을 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니들이 지금 타이타닉호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 PPT를 보면서 가죠. 어디 보자. 정가원 목사 수사. 야, 이것도 내가 여러분 제가 PPT 계속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정강호 목사 10이 나오는 게 별로 안 나왔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구속하자는 시위 쪽이 더 숫자가 증가했답니다.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 많던 사람들 다 사라졌죠? 사라질 수밖에 없어. 왜? 문제가 많았잖아. 여러분, 태극기 집회를 정강원 목사가 다 꽉 잡고 휘어잡고 움직일 때도 저는 끝까지 정강원 목사를 비판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에? 결국은 사건 터졌죠? 일단 그 돈 문제고 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봤을 때 회계가 굉장히 불투명하던데. 그 외에도 문제가 뭐 굉장히 많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문제 터질 것 같습니다. 자, 또 그래갖고 이거를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또 뭐 했었죠? 또 하나가 여의도에 있었던 그 손현범 목사가 있던 거. 손현범 목사 구속됐죠.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다니까.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저 위험해, 부러져, 저거.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 저거 하면서 전환기를 어떻게 됐죠? 지금 미국 갔죠? 보면. 이거 보여주세요. 안 나오네. 자, 전환길이 지금 미국으로 도망갔죠. 최대한 미국에 있다가 오려고 하는 것 같고, 웬만하면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망명비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비자 잘 안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트럼프가 앞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은요, 마가입니다.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마가가 제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리스트 우리 그 딥스 형님, 소위 이쪽 애들이 얘기하는 딥스랑 같이 일하기로 결정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와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중심으로 음모론자들이 얘기했던 뭐죠?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화폐. 그게 트럼프 때에 만들어질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그거 만드는 사람 적그리스도라며. 근데 왜 트럼프를 물고 빨고 그래? 어? 나는 그런 것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건가?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보는구나. 보이는 대로 봐야지. 어? 그래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원래 푸틴하고도 원래 친했는데, 야 대통령 되고서 이렇게 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푸틴도 문제가 있어서 전쟁을 안 끝낸 것도 물론 푸틴의 문제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정확히 디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잖아. 트럼프가 지금 디스에 반해서 행동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 어떤 거 있는가? 아시는 거 있어요? 트럼프가 디스에 반해서 행동하는 게 뭐가 있죠? 없어. 어떤 거? 백신? 그것도 하잖아요. 그것도 하잖아. 기존에 만들었던 거 다 그거는 폐기한다고 했어. 그거 보고 와 좋았는데 그거 말고 토탈 백신 그거 한대잖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한대니까 단일화폐 하고 있잖아. 그렇죠? 신세계 질서 만들고 있잖아. 그레이트 리셋. 미국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미국의 질서를 미국이 스스로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세계 질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 만드니까 신세계 질서도 만들고 있잖아. 아직도 감이 안 와? 응? 아직도 감이 안 온다면은 진짜 이거는 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정가원 목사 딸도 지금 주거지 압수수색한다는데 저기서 뭐 나올까요? 알뜰폰 나올 겁니다. 알뜰폰 나오면 뭐가 나오죠? 당대표 뽑을 때 정가원 목사 쪽도 통일교처럼 당원 가입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뽑았잖아.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 여기 개입했잖아. 개입했다고 본인 스스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많이 가입해가지고 우리 기독자유당인가? 하여튼 자유통일당인가? 전부 다 국힘당으로 당원 이적해가지고 거기 가입하고 거기 선거 때 거기 그때는 김문수였죠. 찍는데 힘을 보태라. 그렇게 지령 내려갖고 움직였잖아요. 차라리 통일교는 조용히라도 움직였지. 정가원 목사는 아예 자기가 텔레비에 나와서 대놓고 얘기하면서 했어. 그러면서 또 알뜰하게 알뜰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존 통신사보다 비싸게 요금 받아가지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태극기 부대 사람들을 착취했죠. 알뜰폰으로만 착취했나? 그 외에도 뭐 온갖 상품 팔고 뭐 그 집회 나온 돈 봉투 그쵸 그 무슨 박스 같은 거 해서 헌금 박스 같은 거 돌리고 별짓 다 했잖아.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러분 저희가 반중친미 집회할 때도 저희는 돈통 안 돌렸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만들라고 해도 우리는 안 만들었어요. 네. 왜? 그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반중친미 집회할 때도 아니 뭐 후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계좌 후원해라.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가끔씩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돈통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 돈통 안 돌립니다. 라고 얘기해도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그거 다 이제 인건비로 다 써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어. 왜냐면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배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게 돌렸단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벌었. 정가원 목사 그때 그랬나? 자기가 한 달에 한 10 몇 억씩 번다고? 그걸로만? 그거 세금 신고했어? 네. 응?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도 완벽하지는 않았지. 우리도 처음 해보는 거라 초창기 때에는 실수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 오면은 밥 사주고 하는 거.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된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회계사가 그러는데 한두 끼는 괜찮은데 손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 먹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했던 거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아예 그냥 바꿔버렸잖아요. 법인을 개인 사업자로. 그럼 괜찮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면서 이제 바꾸면서 점점 투명하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 때 가로세례 연구소 통장 까는 사건. 저는 그때 국민 통장 카드 그대로 다 까버렸죠. 왜? 그게 까는 거야. 조사하려면 조사해봐야지. 나는 그 돈 갖고서 팬 들어오면은 식사 대접한 적은 있어. 우리 같이 집회했던 사람들 같이 밥 먹고 집회 끝난 다음에 그런 적 있어요. 나 그래서 삼겹살 사주고 막 그랬어. 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후원금 얼마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같은 이런 범위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현금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종교단체로 받았기 때문에 세무신고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 사업자로서 보면은 이게 세무신고가 안 들어간 거는 탈세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정강훈 목사의 때 전하나 씨 앞으로 통신 알뜰폰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 사업자로 이 신도들을 가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가입을 시키는 명분 자체가 이걸 하면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될 것처럼 한다거나 이게 애국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가입을 시켰단 말이죠.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단계 구조로 사업을 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 다큐멘터리 같은 거 취재한 거를 봤습니다. 다단계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 사업까지 만약에 다단계까지 진행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범죄 사업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한길이 아니라 정강훈 목사가 가족들과 이러한 비리 혐의가 소명이 될 경우에는 구속사항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벌금 얼마나 뭐 가산금, 과징금제 영역이 아니라. 네, 박사님. 어쨌든 근데 이게 정강훈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든 태극기 부대에 관련된 지도자들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 집회에 나가는 우파 유튜버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했어. 그래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네. 그 회계사한테 상의를 해봐. 문제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아마 잡혀 들어갈 사람들 꽤 될 것 같습니다. 꽤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알뜰폰 얘기 이제 티리가 했으니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옛날 때 이거 방송에서도 했었죠. 따로. 아예 제목까지 박았지. 정강훈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파는 망한다. 나는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 왜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 근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저만 욕먹을 뿐입니다. 그쵸? 왜?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기 때문에 아닌 사람이 봤을 땐 야,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는 걸 못 느끼는 거야. 이게 왜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김 박사는 왜 우파를 공격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 통일교 문제가 걸렸는데 국힘당에서 아무 얘기도 안 나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 조용해. 통일교 문제 이거 개입된 사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우파 유튜버들도 통일교 문제 이번에 걸린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야, 종교단체가 지지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요. 근데 과연 그걸로 끝날 수 있을까? 종교단체가 지지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선거 유세할 때, 우리나라도 대통령 후보들 선거 유세할 때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 가고 다 하잖아. 그럴 수 있어. 그런 거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문제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특정 교회가 야, 이번에 우리 누구를 지지하자 할 수 있어. 공식적으로 대놓고 하면 그건 불법이지만 음으로 양으로 야, 우리 그렇게 좀 돕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사실 현실적으로는 많잖아. 그런데 통일교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카지노 사건, LA 카지노 사건 걸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쿠릴타이에서 어저께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교가 단순히 이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뭐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연설하고서 야,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을 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근데 국힘당에서도 저렇게 합주기가 돼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국힘당 전체가 다 통일교 안에 휘둘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통일교뿐만이 아니죠. 신천지한테도 휘둘렸지.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한테도 휘둘렸지. 다 기독교 계열. 그렇죠? 개신교 계열.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부대가 다 어떻죠? 다 개신교 계열이야. 가끔씩 제 나갔을 때도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이 야, 우리 집회는 통일교 신자 없다. 통일교는 이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스웠어. 왜? 야, 이 집회가 어떻게 운영되는데, 어? 이 집회가 누구 덕택에 운영이 되는데 그런 말을 해?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너무 순진한지 아니면은 눈을 감은 건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를 못했습니다. 자, 또 하나 그리고 자. 또 만들었던 게 있죠. 권영세와 정강훈의 국힘당 젠탈전. 이때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꾸 교회가 자꾸 정당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를 어지럽히느냐. 이거 문제 생긴다. 어때요? 저희가 이야기했던, 걱정했던 부분이 지금 막 터지고 있죠. 우리는 이게 1년 전이 아니라 제가 사실 2017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부터 이 얘기는 계속했어요, 제가. 2017년 때부터. 뭐 나를 좋아하는 기독교 신자 팬이 떨어져 가거나 말거나 난 신경 안 쓰고 난 얘기했어. 이건 문제 있는 거다. 이거 심각하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해결이 될 리가 있나. 시작부터 그들이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대중이 각성을 하고 대중이 그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보면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그렇게 가기를 원하더라고.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저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태극기 집회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초창기엔. 지금은 아니야.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그러냐면은 아마 외로워서 내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 근데 가면은 자기랑 비슷한 연배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태극기 집회가 자꾸 계속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뭐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태극기 지도층이 문제인 거지. 사람들이 외롭고 서로 의지하고 싶고 한 그런 마음 자체가 악한 건 아니야.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에? 이거는 다른 우파 유튜버들도 태극기 집회 같은 거 하면서 비슷한 걸 많이 했어요. 막 형님 막 그러고 막 누님 막 이러는 것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 응?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인간이 뭐냐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를 때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 나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좀 나를 오랫동안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나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갑자기 형님이라 그래. 되게 기분 나빠. 그 말 자체가. 언제부터 나를 알았어? 나랑 친해?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왜 형님이야? 내가 네 형님이야. 물론 내가 연장자일 수는 있어요. 연장자지만 언제부터 날 형님이라 생각했어? 그러면서 뒤통수 나치고 이상한 짓 하는데 그걸 내가 왜 형님이라고 하면서 그 말에 내가 움직여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근데 그러한 식으로 사람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을 아주 달콤한 말로 구슬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가 하는 집회에 골수팬 아니면 추종자를 만들어 갖고 거기로부터 단물을 쪽쪽 빨아 먹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왜? 각자 자기별로 추종자를 만들어서 거기로부터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태극기 부대들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왜 싸워? 그거 밥그릇 싸움이에요. 어느 한쪽 태극기 부대가 커진다.
그러면은 헐뜯고 공격하고 막 그래요. 왜? 자기 밥그릇 줄어든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자중질환. 근데 그때는 난 참 의문스러웠던 게 이거 왜 컨트롤이 안 되나? 차라리 좌파들은 북한 지령받은 빨갱이들이라든가 이런 고정 간첩들이 있어서 걔네들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우파는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냥 대중이야 그냥. 레밍이야 레밍.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요 자체적으로 그걸 얘기해서 고쳐내야 되는데 고치질 않아. 그냥 쟤가 저렇게 해서 돈 빼고 먹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방에서 너도 나도 그냥 뜯어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 짓만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때 많이 쓰였던 게 뭐죠?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 태극기 집회 가면 맨날 그 기도하고 막 그거 하죠? 예배 보죠? 종교로 세뇌시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청강원도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교회에 오는 거는 가스라이팅 당하려고 오는 것이다. 청강원 목사도 지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세뇌를 시킴으로써 결속력을 다진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는 경쟁자가 생기면 그때 뭐가 나와요? 이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쟤들 이단이야. 그 개신교 태극기 집회 내에서도 통일교를 배격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통일교 교리가 이단이라서? 아니야. 밥그릇 싸움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유, 저 덕분에 알게 됐다고요? 뭘 저 덕분에 알게 됩니까? 가보면 보이잖아요. 일반인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특별한 정보라던가 그거를 얻어서 아는 게 아니라 보면 보이잖아요. 그냥 야, 저거 심각한데? 저거 그냥 저대로 놔둘 건가? 놔뒀죠. 그래서 이거 계속 제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방송도 계속 했던 거예요. 야, 태극기 부대에서 목사 없어져야 된다. 정말 애국심 있는 목사라면 조용히 빠져서 뒤로 빠져서 자금을 지원해 주던 아니면 뭐 진짜 통일교가 했던 것처럼 신도를 보태줘 갖고 집회 볼륨을 키우던 그냥 그렇게만 해라. 왜 본인들이 나가서 마이크 잡고 떠들고 본인이 주도하려고 하냐. 그거 권력욕 아니에요 그거? 그거 권력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도 정가원 목사가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자기 쪽 인사를 심으려고 그랬죠. 통일교만 그랬나? 아니야. 정가원 목사도 그랬어요. 자기가 지정하는 사람을 국회의원 공천받게끔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정강훈 쪽 세력이 국힘당 안에서 세력을 펼치려고 했다고. 물론 안 됐어.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막 그랬던 거잖아. 응? 그러니까 다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다 그런 짓거리. 응? 옛날 때도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그때 비례대표 후보 나갔을 때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난 나갈 생각 없었다고. 결의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바람에 끌려 들어가 버린 거라고.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국회의원 안 되려고 기호 4번 해버린 거 아니야. 신생정당에서 기호 4번이 국회의원 될 리는 없거든. 일부러 안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 모든 선거가 다 끝나면 우리는 이 바닥을 떠난다라고 그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옛날 방송? 왜? 이 정치 바닥에 우리는 유튜버예요. 유튜브 방송에서 물론 정치 유튜브죠. 우리나라 국내 정치라든가 국제관계, 역사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국내 정치도 비판하고 평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통령 비서실을 들어가고 우리가 왜 그 국회의원이 되고 그걸 왜 하냐고. 구별해야지.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우리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유튜버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이상을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어두운 비밀을 너무 많이 봤잖아.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야, 정치바닥 존나 더럽다. 이렇게 썩어 있는 놈들이 사방에 깔려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사이버 레카와 태극기 부대에 쪼여오는 압박. 그래서
그 얘기도 했죠. 너희들 이제 대량으로 감옥 갈 수 있어. 응?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통일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밑으로 점점 수사망이 내려갈 겁니다. 지금은요 큰 거부터 잡는 거예요. 한학자 여사라는 큰 거물부터 잡는 건데 이거 하고 정가운 목사 체포하고 손현보 목사 체포하고 그 다음 어디로 내려가요? 그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이제 태극기 부대 지도자들 잡아주기 조지기 시작할 거야. 어? 진짜 그 목사들의 그 정치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처럼 돼버린 거야. 베트남. 지금 통일교 때려잡고 정가운 목사 때려잡는다고 해서 좌파가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한학자 여사나 정가운은 악이고 그거를 때려잡는 특검이나 MBC, JTBC가 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옛날 베트남 전쟁 때처럼 미국이 옛날 때 어떻게 했죠? 미국이 베트남 전쟁 났을 때 베트남 정부를 도와줬잖아요. 베트공에 대항해서. 근데 어떻게 했죠? 미국이 도와주니까 베트남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나태해져서 미국이 어련히 다 해주겠지. 그러면서 지희들끼리 뭐 했죠? 부정부패해 먹었다고. 지금 우리나라 우파 시민사회가 딱 그 짝이야. 그냥 트럼프가 이재명 때려잡겠지. 트럼프가 이재명을 탄핵시키겠지. 그러면서 지희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패권 싸움하고 정치 노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손 떼버리잖아.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우리나라의 태극기 부대나 이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손 뗍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어저께 찰리 커크 거기 그 추모사 할 때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했어요. 정치인이 말하는 립 서비스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트럼프가 하는 정책을 잘 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그때 이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해갖고 쿠리타이에서 방송하면서 그때 트럼프를 서포트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세력이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세력, 특히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미국의 부채 탕감하는 데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유튜브 채널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음모 막 그래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확 뿌리고 달러를 반값으로 평가절하 해버려가지고 미국의 빚을 반띵으로 없애버리려고 한다. 물론 숫자적인 금액은 그대로인데 대량으로 달러를 만들어갖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미국이 지고 있는 빚을 액면가로 갚으려고 한다. 옛날 때 일본에서 그런 거 한번 했었다고 했죠. 바론드 로스차일드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러일 전쟁에 군자금으로 썼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프랑스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때 일본 정부가 러일 전쟁 때 빌렸었던 돈을 액면가로 갚으려고 그래서 그때 그 로스차일드가 엄청 열받아가지고 일본 정부 막 죽여버린다고 막 협박했다고 했던 사건. 그와 똑같은 짓을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있죠. 응? 커크 얘기하니까 버퍼가 와요? 난 아무것도 얘기 안 해. 그냥 추모식을 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그래도 버퍼가 오나? 요즘 무서워졌어. 제가 피라미드 모자를 쓴 것 같아요? 그렇네. 제가 박수무당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버려질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그 모스타는 어떻게 됐어? 늘 얘기합니다. 모스탄 어떻게 됐어? 자, 트럼프가 모스탄을 지금 주한 대사를 임명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될 것처럼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모스탄이 한국에 올 때마다 주한 대사 모스탄 막 이런. 아니 대사 되지도 않았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된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위기에 지금 통일교 작살 이거 종교 탄압이잖아. 그렇죠? 한학자 여사 지금 감옥 구속시켜버리고 지금 정광훈도 지금 수사하고 있고, 그렇죠? 이거 종교 탄압 아닙니까? 트럼프가 트위터에 날렸던
What's going on in South Korea 했고,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숙청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 날렸다고 했잖아요. 자, 트위터는 그렇게 썼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봐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제재를 가하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죠. 응? 아무것도 안 하죠. 왜 트럼프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안 가해? 이렇게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우파 유튜버들도 감옥 갈 겁니다. 많이 갈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신혜식 씨하고 그 다음에 남성연대 배인규 또 누구 하여튼 3명 그 출국 금지 시켰고 하여튼 7명이라고 했는데 뉴스에서 언급된 사람은 3명이었어요. 어쨌든 그 3사람들 출국 금지 시켰고 플러스 알파 더 있대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왜? 감옥 보내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트럼프 뭐 하고 있어? 그리고 모스타는 왜 한국에 와서 이런 사람들 도와주지 않아? 왜 안 도와줘? 김세희도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싱가포르 가고 싶을 텐데 못 가겠다. 이봉규가 남놈이네. 그렇죠. 대단하죠. 나도 깜짝 놀랐지. 내가 일본 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쪽 때도 좋은 뉴스가 아베마라는 인터넷 뉴스 TV랑 TBS라는 TV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봉규 씨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인터뷰했네? 하고 이렇게 봤더니 집 구조가 한국식 집 구조가 아니야. 그래서 독특한 집에 살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이었던 거야. 이봉규 씨 일본 갔구나.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결혼했어. 일본 여자랑. 아무래도 통일교 커넥션인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일본 여자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한다? 연애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그게 가능한 거는 그거 통일교 아니면 불가능한데. 대충 느낌이 오죠. 그렇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이례적이지 않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일본 여자랑 결혼하면은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봉규 씨는 한국 안 들어가도 돼요. 예. 여러분 통일교 커넥션이요. 우파 바다 거의 전체라고 봐도 무방해요. 거의 전체. 제가 활동할 때, 그러니까 제가 옛날 때 코로나 이전에 여러 유튜버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활동했잖아요. 그때 통일교 사람들과 커넥션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 여러 사람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나중에 늘 얘기합니다만 뉴스에 나오면 그때 얘기해요. 그 이전까지는 얘기 안 해. 뉴스에 나오면 그때 얘기할게요. 그 이전까지는 힌트만 뽕뽕 풍기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근데 통일교 커넥션 있던 애들 많았어요. 나 그것도 내가 엄청 골치 아파했어. 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 때 누구였더라? 유스였나? 왔을 때 나는 같이 안 했잖아요. 그때 우리 사무실에 와서 방송 같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랑 유스랑 안정건이랑 셋이서 방송한 거? 나는 그날 방송할 때도 유스가 오는 거 몰랐어요. 그냥 누가 온대요. 그래서 누구요? 그랬더니 하여튼 온다 그래갖고 봤더니 그게 뉴스야. 근데 나는 그때 당시 뉴스가 통일교랑 관련이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너무 가까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난 경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안 했죠.
근데 이제 안정권이가 덥석 물어갖고 뉴스랑 같이 했지. 나는 이거 통일교다. 그래갖고 나는 안 했거든. 만약에 뉴스가 일반 유튜버였으면요 같이 활동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워낙 그 은밀하게 접근을 해와서 모르고 같이 교류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얘기 안 해주면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만나면서 조금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눈치채는 것도 많았어요. 꼭 통일교뿐만이 아니라 그 각종 종교단체. 와. 여러분, 이거는 수요일 방송에서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저한테 온갖 종교단체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 주변에 심고 그랬습니다. 제 주변에. 저는 진짜 잘라냈는데도 못 잘라내고 침투한 사람들 그렇게 많았어요. 나중에 한 1, 2년 세월이 지나서 안 경우도 많았어요. 얘도 종교단체야? 할 정도로. 근데 하기는 제가 역사단체란다. 고대사 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고대사 할 때에도 그때에도 국정원 애들이 따라 붙었었어.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한 명. 그리고 나중에 얘가 국정원 애였구나라고 알게 된 경우가 또 한 명 있었어요. 둘 다 여자였어. 어쩐지. 걔네들이 나한테 말하고 그 좋아하는 취미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었어. 그래서 야 천생연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 어떻게 이렇게 나랑 취미가 똑같지? 근데 그럴 리가 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내가 본 한국의 개판 정치. 그렇죠. 여기서도 제가 한번 또 신랄하게 말했었죠. 얘네들 다 한편이다. 하면서 얼기설기 그 연결관계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저 때도 뭐 얘기했죠? 여기 중국 커넥션이 있다. 그 얘기 했었죠. 근데 저번 주 금요일인가? 제가 보여드렸던 방송 뒷부분에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변희재 쪽에서 나를 음해할 때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단톡 카톡 대화 속에 우리나라 우파 단체 태극기 부대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자금받았다.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옛날 그 관계도 그릴 때 거기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태극기 부대를 바라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조원진 부대. 왠지 아세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크게 3개의 태극기 부대가 있었어요. 여의도의 손현범 목사, 광화문의 정강원 목사, 그 다음에 서울역의 조원진 목사. 거의 목사야.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거기도. 지금 손현범 목사랑 정광훈은 때리고 있어. 통일교까지 때리고 있어. 근데 왜 조원진 쪽은 건드리지 않지? 조원진 쪽이 진짜 눈에 보이게 중국하고 커넥션이 거의 노골적으로 돼 있는 데인데 예를 들어서 조원진은 시진핑이랑 같이 악수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진핑이랑 악수하기 힘들어요. 그게 가능했다는 거는 그만큼 조원진이 시진핑하고 가까웠다는 겁니다. 더구나 조원진은 제중동포잖아요. 그 제중동포란 말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 조선족이란 말이 아닌가?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조원진은 한샘 가구 북경지사장이었습니다. 한샘 가구는 한샘 가구의 회장이 사비를 털어가지고 만든 게 여시제예요. 그 여시제를 만들었던 한샘 가구 북경지사장이 조원진이었어. 그랬고 조원진과 함께 일했던 유종열이라는 사람, 국가원로회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익단체죠. 우익단체, 우파, 국가원로회의. 옛날 때 회장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부거든요. 간부인데 그 사람이 중국과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조국 사모펀드에 나왔던 레드코 밸류업. 응? 거기 사회이사. 코인링크인가? 거기 사내이사였죠. 맞나? 아, 포스링크. 하도 이름이 비슷비슷해. 어차피 다 연관난 회사예요. 포스링크인데 거기 사내이사였어. 사내이사. 조국이랑 한패. 근데 왜? 네. 그 포스링크가 원래 이름 바꾸기 전에 아큐픽스였어요. 네, 그래서 유종열 씨가 사내 이사로 되었다라는 공시가 찾아보면은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장 중국과 가깝게 연결된 커넥션은 조원진 쪽입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안 건드렸어. 현재까지는 그래요. 현재까지는 안 건드렸고 나머지 것만 날렸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그림일까? 응?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조원진 쪽이 이번 이재명의 대규모 숙청에서 살아남는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남은 태극 기부 때는 이제 완벽하게 친중 이중대로 활동할 겁니다. 그리고 조원진이 데리고 있는 서울역의 태극기 부대가 원래 오리지널 태극기 부대입니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질 때 김진태 의원이 만들었어요. 아실 거예요. 김진태 의원이 만들었는데 김진태 의원이 재판 문제 때문에 빠지면서 그걸 승계한 게 조원진이에요. 그러면서 그 조원진의 태극기 부대가 대한애국당 친위대가 되면서 서울역에서 지금까지 집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오리지널 태극기 부대였어요. 근데 조원진이 운영했던 태극기 부대의 이 멤버의 원래 원류가 어디죠? 어버이연합이잖아. 그렇죠. 노련한 삼촌님 고맙습니다. 원래 어버이연합이잖아요. 원래. 어버이연합이 뭐였죠? 박근혜 대통령 때 시진핑 우리나라에 올 때 어버이연합에서 오성홍기 걸어놓고 거기서 인사 큰절하고 시진핑 뭐 주석님인가 뭐 하여튼 뭐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거 환영 행사했던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통일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비리 사건 얘기하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에서 그래도 반중적인 스탠스를 가졌던 태극기 부대 지도자들이 지금 썰려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부패라던가 비리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날아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 뭐예요? 친중적 스탠스를 가졌던 태극기 부대만 살아남았네? 라는 게 지금 보여요. 어때요? 제가 지금 잘못 보는 겁니까? 댓글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국익파입니다. 네. 어느 쪽도 편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앞쪽에서 얘기한 건 뭐였죠? 태극기 부대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해서 비판한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은 반중 친미적인 스탠스라도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라도. 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 다 썰려 나가고 금전적으로도 중국 공산당과 연계가 돼 있는 서울역 쪽 태극기 부대만 현재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이 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외롭잖아. 뭔가 허전해. 주말에 나와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정강훈이 날아가고 손윤범 목사 날아가고 통일교 날아가면은 어디로 갈까? 서울역으로 가겠지. 조원진 밑에 가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가 그렇죠. 중국한테 다 먹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것 또한 이재명 정권이 의도하는 바인가? 우리나라 우파를 중국화시키는 작업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우파는 원래 원론적으로 따져보면요. 가장 먼저 중국화된 곳입니다.
후에 지금 중국화 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그들만의 이권 싸움에서 어느 영역이 되는가지. A도 중국 쪽이고 B도 중국 쪽이에요. 자, 보세요. 최근에 여시제 몰락. 여시제 뭡니까? 친중단체. 그쵸? 그리고 통일교회 몰락. 이거는 쿠릴타이에서 어제 한 거죠. 자, 이쪽에 중국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 통일교는 친중 아니었다 뭐 이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쿠릴타이 방송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활동한 내역을 보면은 친중 인사들이 대거 활약했죠. 자, 오늘 우파의 몰락이에요. 왜 몰락이란 단어를 연달아서 이 제목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친중파들이 일부가 몰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우파, 너희들이 얘기하는 통일교 한학자 여사 쪽 라인에서 상당히 친중을 했고, 심지어 이제 아베가 친미하면서 뒤에서 이제 앞에서는 트럼프의 퍼펫이라고 그 이야기를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하면서 뒤로는 딴짓을 하고 있었다. 반서방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했었다와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여시제의 몰락과 우파의 몰락과 통일교의 몰락과 다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척결당하는 쪽이 억울하게 된다는 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입니다. 김재원 씨가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힘 김재원 씨. 중국의 공산당은 다르다며 북한 공산당이랑 엄청 중국을 애착하죠? 애정하죠? 원래 우파 바닥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권성동, 권영세 이 사람들 뭐였습니까? 다 친중 인사들이에요. 나경원 마찬가지죠. 몰래 안 들키고 다니면서 친중하다가 케이크 사장한테 사진 찍혀서 인스타 오르는 바람에 발각된 나경원 씨,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기사 우리 카페에도 있어요. 원조는 우파고 그 다음에 이제 좌파랑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중인데 친중이 반중을 때려가지고 이 바닥을 친중으로 다 장악하는 게 아니라 친중 대 친중끼리 이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구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 정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러한 방향은 영프 로스차일드가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관찰한 사항은 그래요. 아무도 영프 로스차일드 이 구도를 캐치하지 못했을 때 이 이야기를 했죠. 록펠러가 왜 지금은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지,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집회 이런 데 나가고 선동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윤석열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김 여사가 한 행위들을 보면, 통일교 한학자 여사랑 같이 해서 이 커넥션들 다 한 행위들을 보면 결코 애국적이지 않은 활동이에요. 이건 사익을 추구한 바입니다. 그 감정적으로 그 인물에 매몰돼서 메시아적으로 추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 해왔던 일들이 어땠고, 그게 돈 세탁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아야 될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친미하는 척하고 뒤로는 친중했다면 이건 정말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친중을 넘어서 반서방 공동체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또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가 되도록 움직였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제 방송 보시면 더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박사님. 네. 어머, 우리 헤라가 게임을 하고 싶은가 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럴까요? 그럼 지금 일하는 거는 뭐냐? 아니, 좌파도 친중이고, 우파도 친중이고, 그 다음에 우파도 뭐 통일교도 친중이고, 조원지도 친중이고. 그럼 얘들 왜 싸워요?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가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뭐냐? 이게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이 자기가 지배하고자 하는 지역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뭐냐? 제가 2007년도에 카자흐스탄에 있었잖아요. 한 2012년 정도까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랄만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 우리나라 치면 조선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사는 카자흐인들은 오랄만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는데 제가 있던 2007년도에 오랄만들이 굉장히 카자흐스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중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이런 거에 많이 진출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카자흐인들이 그때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것처럼 저 새끼 저 오랄만 새끼들 저 쫓아내야 된다 막 그러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 조선족 막 욕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25년이잖아요. 제가 한번 카자흐스탄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오랄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랄만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거리가 없대요. 일거리가 왜 없어? 야, 너는 중국말도 하고 카자흐말도 하잖아. 니들이 일거리가 왜 없어? 그랬더니 이게 오랄만이라는 사람들은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기 위해서 보낸 천병이에요. 용병부대야. 따라서 오랄만 사람들은 카자흐스탄에 진출을 해서 자기네들이 중국하고 카자흐스탄 중기에 무역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꽤 돈도 벌고 출세할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중국인들이 오랄만을 이용해서 카자흐스탄 진출이 끝나자 오랄만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카자흐스탄에 중국 애들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를 만들고 회사원을 고용할 때 오랄만을 고용하지 않아요. 중국 한족들만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오랄만들을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들 막 조선족 욕하고 하죠? 여러분 그 조선족 사람들 조만간 한국에서 다 밀려날 거예요. 왜? 조선족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진출했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이 한국에서 회사를 만든다. 조선족 필요 없습니다. 한족 써요. 얘들 통치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점령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진출을 할 때 국힘당을 통해서 먼저 진출을 했어요. 그렇죠? 김지영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국힘당한테 오랜 친구이고 민주당은 새로운 친구다. 원래 중국 공산당과 연을 맺은 거는 우파입니다. 국힘당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출을 했어.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죠? 국힘당 애들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만큼 들어왔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국힘당 밀어내고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갑니다. 이제 민주당이 장악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민주당 밀어내고 지들이 먹는 거예요. 이게 중국 애들의 전략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왜 같은 친중파끼리 싸워요? 한데 그렇게 해요. 그게 바로 이 전략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요. 인천 여기 국힘당 유종복 시장 이거 아주 친중파거든요. 근데 유종복 시장과 지금 인천시장을 놓고 싸우는 뭐였지? 이름이? 박남춘이었나? 박남춘. 민주당이거든요. 이 박남춘도 골수 친중파예요. 둘 다 친중파야. 근데 둘 다 막 싸워. 왜? 그래야 얘네들이 그 와중에 충성 경쟁을 하거든. 내가 더 시진핑 똥구녕을 더 잘 빨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충성 경쟁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눠 놓고 싸우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의제이예요. 친중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밑에 시다바리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힘당 민주당의 치열한 좌우 전쟁이에요. 이들은 싸우지만 중국에게는 개기지 않습니다. 그거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렇죠. 둘이 싸운 걸로 소멸시켜 지배하는 전략. 맞습니다. 얘들 지금 MBC나 이런 데도 막 보면 화교 출신들이 막 들어와서 MBC 앵커 하잖아요. 자, 그럼 화교가 최종 종착역이냐? 아닙니다. 이 화교도 쫓아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중 한국인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는 조선족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는 화교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한족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일반 한족. 그 다음에는 이 한족도 쫓아내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요? 중국 공산당이 들어옵니다. 얘들이 이렇게 해요. 응? 그래서 이 전략을 알아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리고 왜 교회가 빠져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중국의 개척교회를 많이 세웠단 말이야. 여러분, 개척교회라는 건 뭐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짓고 거기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게 개척교회입니다. 다른 데도 개척교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옛날 때는 동남아에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몇십 년 전서부터는 중국에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은 공산국가, 즉 무신론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14억 인구를 기독교화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진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종교를 허용합니까? 안 하지. 근데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중국에 개척교회를 짓고 진출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중국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중국 공산당은 이것만 본 거예요. 돈. 여러분, 중국에는 카톨릭도 존재합니다. 바티칸에서 나온 카톨릭도 있어요. 그리고 불교도 있습니다. 비키니, 미스 소림사 비키니 대회를 여는 소림사 불교도 있단 말이야. 이거 왜 만들었어요? 돈 때문에 한 겁니다. 바로 돈 세탁.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들 중국에 진출 안 한 교회가 없어요. 조그만 교회라도 중국에 진출한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랑 연결되나요? 세탁. 그러면 중국의 문제가 뭐죠? 세탁에 대해서 중국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중국은 그래요. 중국 외환관리법상 지금은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옛날 때는 어때요? 외국 투자 자금이 중국 내부로 들어갈 수는 있어. 달러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가지는 못해. 다시 중국 내부에 재투자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 묶여있는 돈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목사들은, 개신교 목사들은 반중국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반중국 공산당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지 재산이 거기 다 있는데 못하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교회가 끼면 안 된다. 응? 그렇죠. 이렇게 싸질러 놓고 트럼프 도와주세요. 안 도와준다니까 그러네. 내 말이 틀리나 봐요. 트럼프가 왜 도와줍니까? 아니 미국도 지금 담당하기 바빠. 네. 그리고 여기 운전하는 컴퓨터님이 유대인이 들어와서 혼혈시킨다고 하셨는데 한족에 중국화되면 한국에 중국화인데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아마 방송을 오랫동안 꾸준히 보진 않으신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식민지를 많이 가졌을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을 때 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러한 식민지화를 진행했을 때 항상 부작용이 시민들이 봉기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결국은 봉기가 성공을 하거나 그 나라에서 국유화해서 로차의 자본을 앗아가거나 그렇게 해서 쫓겨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씁니까? 이 사람들은 전면에 잘 안 나서요. 3쿠션입니다. EEJ뿐만이 아니라 하청의 하청 구조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어. 비반트 대 CIA의 승자는 누구인가? 정답 뭐게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둘은 수단인 거지. 로스차일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거악,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침공 중인 상태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중국 사람들이랑 혐한이니 혐중이니 하면서 엄청 싸워요. 자, 그럼 여기 승자가 누가 될까? 한국이 될까? 중국인이 될까? 로스차일드가 되는 거지. 로스차일드가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이 디바이드 앤 컨커입니다. 한마디로 어부지리로 먹는다.
이런 거 저 사람들이 구사해요. 그래서 실상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을 못하고 대부분은 그 선에서 끝나는 거죠. 계속해서 끝없는 갈등 속에서 서로 싸우면서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은 중국도 우리도 모두 약화되는 거죠. 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뭐 이렇다고 해서 우리 엄청 싸워야 됩니다. 수단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로 알자는 거죠. 그리고 장단점이 뭐가 있고 우리가 산업의 변화, 우리나라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 중에서도 생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잉여 인간들은 제거되는 시대예요. 좋게 말하면은 적당히 살다가 도태되는 시대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제거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무서운 시대죠. 그렇다고 모두가 다 죽느냐?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능력이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잘 알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의 스타벅스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복장 규정을 했습니다. 너네는 블랙 셔츠에 단정한 옷차림에 블랙 구두를 신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출근이 불가능할 거야. 미국에서, 그 자유로운 미국에서. 스타벅스가 원래 그런 정책을 했었나? 아니잖아요. 이제 피어싱도 못하고 문신도 못하고 그 제약이 생긴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갑자기 스타벅스가 왜 그럴까요? 해고의 명분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는 비대면으로 재택근무하라더니 야 이제 다 출근해. 이게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고민이 뭐라 그래요? 출근하라 그랬는데 재택을 계속 하겠다는 고집하는 직원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있대. 실적이 좋은데 성과가 좋은데 얘를 잘라 말아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럼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오지 마. 앞으로 영원히 볼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잉여 인구를 먹여 살리지 않겠다고 해고하는 그 기준을 만들고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이죠. 한 번 느슨하게 확 풀어줬다가 이제는 기준을 강하게 빡빡하게 하면 못 지킨 애들이 수두룩해. 그러면 능력 없는 애들은 다 버려. 이게 알곡을 찾고 쭉정이를 걸러내는 방식이죠. 이거가 미국에만 국한될까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에도 사모펀드들 많이 들어오죠. 글로벌리스트들이 많이 막 들어와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그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들어오는 외국 자본들. 글로벌리스트라고 친하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응? BP사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은 뭐 하겠어요? 우리가 쟤네를 M&A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은 다 잘라. 잉여 잘라. 근데 자를 때 뭘 합니까? 강화된 기준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뭔가 명분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끝날까요? 아니죠. 영국도 이제 영국 퍼스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한 보수화, 이러한 탈을 쓰고 대거 잉여 인간들을 제거할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거든요. 네, 박사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게 4차 산업입니다. 아시죠? 10개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 그러고 지금 그 샘 올트만 통해서 오픈 AI 만들고 전부 자동화랑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필요 없어.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서 하여튼 공격에 처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안 도와줍니다. 어차피 없애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어떻게 보면 정적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반대파가 숙청할 때 그냥 뒤에서 해주는 게 뭐냐면 제스처예요. 불쌍한 것들. 딱 여기까지야. 저러면 안 되는데, 불쌍한 요 제스처까지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남의 힘을 빌려서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스마트 시티, 오픈 AI, 양자 컴퓨터 이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만드는데 가장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야? 기독교 세력이잖아. 아직도 감이 안 와요? 내가 그래서 트럼프의 가장 큰 정적은 마가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 트럼프가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은 궁극적으로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드는 거라니까 이거 제가 지금 이제 음모로 아니에요. 이제 유튜브 보고는 경제학자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해요.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음모가 미국의 부채를 덜기 위해서 뭐 한다. 얘기 나와요. 세계 단일 화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랑 오픈 AI 이런 거 만드는 거 왜 만드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기독교에 얘기하는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악마, 사탄의 나라가 온다 이 얘기한단 말이야. 그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죠? 트럼프가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트럼프랑 마가가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어?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응?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요. 제거의 대상이에요. 트럼프가 만들고 하자는 신세계 질서에 안 맞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거해야 된단 말이야. 트럼프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왜? 자기를 지지해주는 핵심층이야. 트럼프가 뭘 하는가는 상관없이 그냥 트럼프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에는 반대되는 역행되는 세력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의 손을 빌려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거하고 나면 또 뭐 하죠? 그게 바로 추모식이야. 응? 네. 판사님께서 여기는 적어도 2년 전에 이야기했는데라고 하셨는데 2021년도 초부터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네. 지금 2020년도 그 여름부터 트럼프 딥스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그 채널이 경고도 없이 그냥 터졌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양떼몰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2021년도 초입니다. 그때 우리가 앱 머시기 이 얘기 안 해야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트럼프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빌더버그 어젠다. 그 트럼프 쿠슈너 사위가 갔었잖아요. 빌더버그에 헨리 키신저도 가고 다 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젠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셜 미디어의 무기화. 그거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트럼프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떼몰이 하고 있다. 어디로 가든 결론은 같은데 디지털 요 통제 시대로 가는 게 같은데 트럼프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피리 보는 사나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본인들은 그러한 정보를 본인의 정보 동의를 해가면서 제공을 해놓고서 그 자유진영에 섰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양떼몰이 우리죠. 양떼몰이 우리예요. 자, 양치기 소년이 양떼몰이를 싹 하고 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도축을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박사님. 자, 미국에서 마가가 그렇게 되는 건 그거대로 가고, 자, 이제 한국을 봅시다.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블랙록 회장을 만났습니다. 맞죠? 제이미 다이먼인가 만났잖아요. 만나서 얘기한 내용이 뭐죠? AI, 그렇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등등등등, 뭐 양자 컴퓨터 뭐 등 이런 얘기를 막 했어.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하자.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AI 허브 중심 도시가 되게 만들겠다. 이게 이재명이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블랙록과 사업적인 제휴를 맺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림은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렇죠? AI, 양자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 등등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걸리적거리고 말 안 듣고 이 신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력이 누구죠?
기독교 단체예요. 맞죠? 지금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를 서포트한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태극기 부대를 도울 필요가 있을까요? 트럼프에게 선거 자금을 준 사람은 한국의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블랙록의 제이미 다이아몬드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트럼프와 블랙록은 이권관계가 있지만 한국의 태극기 부대는 이권관계가 없고 트럼프와 블랙록이 함께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에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태극기 부대야. 제 말 지금 맞아요? 틀려요? 제 말 맞을걸?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이 통일교 때려잡고 정강훈 때려잡고 이러면서 태극기 부대를 날리는데 왜 도와줘야 되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라고요. 이거는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야 돈. 이게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인데 이거를 왜 트럼프가 이걸 포기하겠어요? 단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 그렇죠? 이재명 손에 피 묻히고 하는 거잖아 지금. 아직도 이게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만 살아남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백날 지금 태극기 부대에 선동돼서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사탄 일루미나티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끼리만 알고 아름아름 살아남자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어차피 저 사람들 못 따라간다. 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바코드 하면 666 막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저 사람들은 어차피 못 따라와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스탠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태된 사람들 보면은 그냥 연민의 정으로 요 정도. 그 정도지 우린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들을. 도와줘도 고맙다고 안 할 거니까. 네. 아까 전에 박사님께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언급을 하셨는데 블랙록의 레리 핑크입니다. 레리 핑크. 내가 맨날 헷갈려. 예.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더 그래.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노화는 막을 수 없어요. 세월에 장사 없습니다. 우리가 큰 형님들이 아닌 이상. 그래서 요즘 깜빡깜빡 합니다. 많은 것들을 일을 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몇 분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니 AI 수도 만들겠다면서 신재생 태양광 풍력 밀고 원전은 발목 잡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것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 미치고 환장하겠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하면은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그린 사기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도 유튜브에 올리면 잘리는 거 아닌가 몰라. 근데 이 사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ESG 사업의 특징은 공공의 자금을 소비해서 상당히 누군가의 주머니를 풍족하게 해주는 구조라는 것이죠. 실제 사업의 현실적인 부분, 효율적인 이런 부분보다 훨씬 큰 규모로 누군가의 주머니를 풍족하게 해준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들 의심하듯이 중국산을 많이 쓰는데 그쵸? 여기 근데 뭐가 있습니까? 얘네들이 뭔가 최근에도 이슈가 터진 거죠. 킬 스위치가 있다. 한마디로 이게 중국이 아무리 뛰고 날고 해도 중국이 저렇게 날고 뛰고 하게끔 만들어준 세력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저것도 미국이 못 이겨서 그냥 냅두는 거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러면 킬 스위치를 내가 가졌다. 뭘 갖게 되는 겁니까? 통제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선 우리나라의 F-35를 팔았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F-35를 시동을 걸려면 미국의 USB 코드를 시동 걸 때마다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럼 이거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나라한테 있지 않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같은 겁니다. 만약 한국이 자력으로 해서 손쉽게
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면 우리나라가 그 ESG에 발 맞춰서 그 미국의 LNG 막 사주고 1등으로 막 지금 싹 사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미국이 하자고 하는 에너지 사업에서 주축이 돼서 이렇게 소비자가 되어 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큰 손들이 야 너네 말 들어 할 때 우리 유전 있잖아요. 유전에 대한 개발도 지분을 한번 뭐 실패했기 때문에 이 명분이 되어서 외국 자본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판이 되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7강국까지 이제 이 영향력은 확장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쉽게 에너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들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촘촘해요. 이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촘촘해집니다. 이 한 가지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수자원 쪽도 이미 다 잡수셨고 폐기물 쪽, 환경 쪽도 이미 다 드셨습니다. 이제 공공사업도 더 하고 싶다 하시는 그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불합리하고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와 반대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도 부흥이 되고 하는 부분이고 환율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들한테는 이 사업장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 오너 리스크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더 넓게 멀리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먹고 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는 가겠구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패배주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힘의 논리고 생태계에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꼬우면 힘이 더 세든가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방법을 터득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네, 박사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태극기 부대를 안 도울 겁니다. 막아도 안 도울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거는 아마 트럼프 임기가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눈치챌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도 자기네들을 위해서 한 게 없네? 라는 거를 아마 그때쯤은 눈치챌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다 늦은 이후야.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봅시다. 우파 댓글 부대 유튜버 육성. 김건희 여사가 이거 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걸려갖고 이거 대규모로 이제 숙청 당할 거예요. 그리고 전환길, 내 뒤에 미국, 일본이 있다. 건드리면 트럼프에게 알릴 것. 내가 비웃어 줄게. 야, 진짜. 아니, 전환길 저 사람은 뭐 역사 강사였다며. 아니, 역사를 공부했는데 어떻게 이런 간단한 산수 수준의 정치 역학을 모를까? 트럼프가 왜 당신을 도와줘? 보자고요. 자, 트럼프가 전환길을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뭐냐면요. 전환길이가 과연 미국에 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결이 날 겁니다. 그 에스파 비자가 3개월? 미국 에스파 비자 얼마큼 거주할 수 있어요? 연장해서 6개월까지 가능하지 않나?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미국의 에스파 비자 하면은 3개월이고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거 아닌가? 맞나? 네. 이스타 비자. 여러분 댓글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건 3개월이네. 아니 3개월하고 연장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나? 딱 3개월밖에 안 되나?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보자고요. 전환길이가 과연 3개월 뒤에도 미국에 있을 수 있나 없나?
내 생각에 없을 것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변희재처럼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 수소리예요. 저는 전환길이가 미국에 망명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 역학적인 관계에서도 보는 거예요. 전환길이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게 트럼프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서 체포당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치인이야.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야. 그러면 전환길 같은 사람을 미국 내에서 보호해 주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한국으로 보내서 체포당하기 위해서 열사를 만드는 게 더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까? 어느 쪽일까? 저는 체포인데. 자기 편이라도 체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 태극기 부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같은 편인데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돼. 그거는 얘기했잖아요. 피지배 계급의 레벨이야. 그런 사고방식은. 여러분이 지배계급이라면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게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죠? 푸틴의 정적이었던 나발니. 걔 시베리아 감옥에 있다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 그거 왜 안 도와줬어, 나발니? 국제사에서 그렇게 주목하고 그랬었는데 나발니 충분히 저쪽 서방 국가로 망명해서 반 푸틴 활동할 수 있었잖아. 나발니 같은 거물이 반 푸틴 운동을 해서 푸틴 정권을 푸시해서 밀어붙이면 얼마나 좋아. 그럼 푸틴 정권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러시아에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발니를 구해주지 않고 나발니는 시베리아에서 라면 먹다가 죽었나? 어쨌든 죽었잖아요. 그 라면을 먹지 않고 그러면 딴 걸로 죽었나? 어쨌든 죽었잖아. 왜? 생각해 보세요. 나발니 같은 거물이 러시아 투표에 나와서 푸틴을 위협하게 되면요. 혹은 푸틴을 이겨버리면 나발니는 친서방 인사기 때문에 러시아를 친미적 정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를 때릴 수 없게 돼요. 그 똑같은 이치야. 미국은 중국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시진핑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시진핑이 코너에 몰리면 진짜 시진핑 정권이 쓰러질 것 같으면 트럼프는 시진핑 살려준다. 어때 요즘? 시진핑 실각설 얘기 쏙 들어갔죠? 그리고 전승절 때 어떻게 됐죠? 후진타오 사라지고 중국의 원로들이 정승절 그 전망대에서 싹 사라지고 시진핑을 중심으로 SCO 멤버들, 외국 정상들이 쫙 그 자리를 차지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그 전까지 시진핑 망한다 그랬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진핑은 실각하지 않는다. 머리? 똑같은 시나리오예요. 왜 나발니가 죽었는가? 왜 시진핑이 실각하지 않는가? 마찬가지. 왜 전환길이가 나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 돌아오면은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체포하겠죠. 그게 트럼프가 한국을, 그러니까 이재명을 압박하는데 더 좋아. 더 좋아. 명분이 되어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이 역학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이재명은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약점을 잡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물론 그렇죠. 트럼프가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아요. 왜? 이재명이 사인 안 하고 버티면은 미국도 이 새끼 계획대로 안 움직이는데? 하고 계획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그 뭐 조선업양에게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되지. 그러면 이재명이 그렇게 영원히 계속 트럼프를 물먹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전환길이가 한국에 들어갔어. 그래서 기다렸다가 경찰이 바로 공항에서 체포를 해서 잡아가. 그때부터 트럼프가 전환길을 존나 서포트해주는 멘트를 던지면 돼. 아니 그럴 바야 차라리 미국에 망명시켰으면 전환길 감옥 안 갔을 텐데 굳이 한국을 가게 만든 다음에 경찰에 체포되면 그때부터 이재명 정권을 막 비판해. 이런 반인륜적이고 인권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 더러워. 그것도 태극기 부대가 또 막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재명 압박하는 거야. 야, 아직도 사인 안 할 거야? 너 내 팔 못 봤어? 이런 식으로. 네. 사실 전환길도 기존에
트럼프가 협상한다고 이재명이 미국 갈 때 했었던 것처럼 한 번 언급하고 오해였었다 하고 지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할 게 많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사인은 안 했지만 기업들이 미국으로 갈 명분 발판은 다 깔아줬어요. 지금 마스가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미국에 채용 공고 낸 거 아시죠? 제가 그 방송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채용 공고 냈어요. 미국인들을 채용을 해서 미국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그쪽에서 키우고 있다고, 산업을.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관세 협정이 있든 아니든 간에. 이미 판은 그쪽에서 벌려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명분은 충분히 깔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트럼프가 여기서 내가 망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조마조마하고 있을까요? 안절부절할까요? 아니요. 여유 있어요. 이미 기업들은 움직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뉴스에 IMF가 원화 2.4% 저평가됐다. 한미 환율 협상 촉각 이러면서 이렇게 그 뉴스 내용에 달러는 11.9% 고평가 진단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3.3% 저평가돼 있다고 했다. 자, 이게 정확하게 뭔 뜻인지 모르고 댓글질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뭐 이재명이 환율도 찢었다. 그래서 1,700원, 1,670원 간다 막 이런. 아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않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들을 다는 건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원화가 저평가되었다는 뜻은 원화가 좀 더 강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한 게 있죠. 작년 여름부터. 일본과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미국이 좀 더 키워야 되는데, 한일 중에 대해서 너네 각각 니네 화폐 가치가 낮기 때문에 니네 화폐 가치를 높여라. 이걸 이야기할 것이다.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 제2의 플라자 합의도 각오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찔끔 금리 인상을 해서 엔화 강세를 찔끔 유도하는 방향으로 액션을 취했고,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시기부터 딱 탄핵되자마자 튀었다가 바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급격히. 그리고 5월 5일 비공개 회동 협상을 한 뒤로 이 환율이 뚝 떨어져서 1,400원대를 안팎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하방 요인도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규모 막 투자하시려는 분들 이거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 미국의 니즈를 누가 또 명분을 깔아준 거예요? IMF가 깔아준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 우리나라는 미국이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니네 원화를 강세로 가져가라. 니네 환율 조작국 지정되기 싫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플라자 합의야, 근데. 그렇죠. 그게 플라자 합의야. 근데 이제 일시에 딱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니네가 이제 점점 개입을 축소해서 그렇게 가져가라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가게 된다면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뭐냐? 우리나라가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할 때는 싸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걸 소비하는 것보다, 국내에는 이미 중국산이 판치니까 중국산 아니라고 해놓고 원산지도 다 속이고, 정말 배신감 쩔어. 미국산, 미국에서 만들면 괜찮겠지. 이게 되는 거죠. 소비력이 올라갑니다. 국내에서가 아니라 해외 소비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선 수출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그동안 이 환율로 먹고 있었던 흑자를 이제는 그 갭만큼을 때울 만한 실력을 갖든 경쟁력을 다른 걸 더 올려야지만 한다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일자리도 없어지지만 그래서 소비 여력도 없어질 수 있지만 양극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소비를 막 할 수 있는 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층들이 소비하는 게 해외다 보니 국내는 점점 더 내수가 얼어붙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성장은 잘 안 되고 그리고 물가는 비싸지고 물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러한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급망들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중국이 여기에다가 또 대만에 대한 위협을 좀 강화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소비를 유럽에 중단하라고 하고 있죠. 트럼프가. 그러면 이러한 공급망들이 하나 둘 문제가 생길 때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은 발생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어떠한 통화 정책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세를 따라야 되니까 거기다가 임금들 기본소득 기본 책정된 그 금액을 줘야 되고 또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노조들이 돈을 더 올려달라 아니면 파업하겠다. 의료 노조들도 이번에 오늘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서 이것도 또 물가 상승의 역할을 하므로 결국은 이게 침체나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현실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걸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산업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선글라스를 몇 겹을 끼고서 밤에 걸어 다니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대비를 오랫동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상당수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또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쉽지 않은 서브웨이님, 이분도 버추얼 유튜버인가요? 하셨는데 저는 버추얼이고요. 우리 박사님은 실물입니다. 네, 박사님. 실물이죠. 저는 지금 실물입니다. 네. 제가 버추얼처럼 보였다면 그만큼 제가 잘생겼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게 플라자 합의예요. 말만 플라자 합의가 아니지 달러 가치 떨어뜨리고 원화, 엔화, 위엔화 올리면 그게 플라자 합의지 뭐야.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부작용 중에 티레가 하나 빼먹은 게 있죠. 우리 광고비가 그러면 줄어듭니다. 우리 광고 수입이 줄어들어요. 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지금 한 1,400 정도 되려나? 1,300? 1,400원대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 1,400원 후반대. 근데 그거 앞으로 이제 더 떨어지는 거거든. 막 1,100 이렇게 떨어져 봐. 그럼 우리 광고 수입 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광고를 스킵하지 않고 다 봐주셔야 됩니다. 더 많이 봐주셔야 돼, 진짜. 그래야 저희가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야, 농담이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대규모적으로 숙청을 할 거고, 아까 윗대가리 이렇게 날려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왜 좋은지 같은 친윤 세력들을 남겨놓느냐. 그리고 트럼프의 최대 이제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은 이제 마가 세력들이다. 우리나라의 태극기에도 물론 걸림돌이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의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 그렇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의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쫙 퍼뜨려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퍼뜨리는 것 자체가 플라자 합의랑 똑같아요. 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죠? 미친 듯이 달러를 찍어내면 돼요. 그럼 달러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에요. 원 스테이블 코인은 $1예요. 이거를 매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찍어야 되고, 그래야 스테이블 코인이 그 달러를 확보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는 거거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쓰이게 되는 것이고, 이런 메커니즘이 쫙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단일 화폐가 탄생하고, 그리고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 간의 국경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단일 정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미국은 지금 현재 껴안고 있는 부채를 탕감하면서
드디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기독교 신자들이 반대하잖아. 그렇죠? 단일 화폐 안 돼. 단일 정부 안 돼. AI를 통한 이 세계 지배 안 돼. 그럼 미국은 빚을 어떻게 갚아? 그렇죠? 그 답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우파 유튜버 부대들, 얘네들도 숙청될 겁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다 알지? 지금 윗대가리 큰 거부터 자르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야. 하지만 출국 금지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얘네들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놨구나 라는 것까지는 지금 보입니다. 아마 해외 출국 금지 시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마 단언컨대 개신교 우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트럼프는 모른 척할 거예요. 이게 제가 현재까지 본 국제관계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우파의 미래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우파의 몰락이라고 한 겁니다. 종교 탄압인가요? 그 종교 탄압을 트럼프가 하진 않는다니까? 정적을 이용해서 냈잖아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한다니까? 한국의 태극기 부대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재명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왜? 이재명이랑 싸우잖아. 저쪽에서 제거하는 거지. 트럼프는 그냥 트위터만 날리면 돼요. 이재명이 인권을 유린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끔 립서비스만 해주면 돼.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죽기를 바라는 거야.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절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어디 티르님 또 추가로 할 얘기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능숙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달러만 해도 저평가, 한국이 이제 원화 저평가에 대한 부분도 해석 자체를 반대로 하면서 댓글을 달고 여론을 형성하고 무조건 찢은 나가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얘라면 내가 여기에서 사업할 수 있어 라고 이미 자금을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확인을 해주었고, 이번에 미국에 가서 블랙록 CEO 레리 핑크를 만나고 유엔에서 했던 연설, 세계 시민 이야기 하죠? 저희도 세계 시민 이야기를 5년 이상 했는데 세계 시민으로 가는 것은 글로벌리스트들의 어젠다예요. 아까 어떤 분이 여권 없어지나요? 하셨는데 여권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각국은 그렇게 로컬로 있으되 여권을 갖고 있으되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그 사람이 생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글로벌리스트들의 플랫폼 안에서 수수료를 내고 세금을 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점점 더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 국이 완전히 단일화가 되면요. 국가가 없이, 우리도 이제 팔도 강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도가. 이런 거 없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수수료 장사가 파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잘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려면 또 걔가 해먹을 수 있는 로컬에 뭔가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트럼프는 확실히 당선 때는 본인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의기양양했지만 우크라이나전에서 푸틴이 협력을 안 하고 네타냐후도 말도 안 듣고 또 이런저런 압박 들어오고 일론 머스크의 압박에 마가 내에서도 이런저런 불만들 터져 나오고 하면서 확실히 붙었습니다. 오늘 무슨 기사가 나왔습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양보를 하라던 트럼프가 이제 180도 바뀌었다.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고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EU의 지원을 받으면 러시아에 이기고 우크라이나 영토도 되찾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푸틴이 너무 욕심을 부린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쪽과 밀착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네타냐후도 머지않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트럼프가 어느 정도는 돌아서는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어저께인가 일요일이었나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서는 각각 실현이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지 그런 미션들을 상충되는 걸 주는 것 같다. 저는 푸틴도 글로벌리스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역할이 그럴 뿐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북쪽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그렇다 생각하고 때가 되면 이제 쓰이고 버려지는 일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이런 빌런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큰손들이 원하는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컨트롤이 가능해요. 베네수엘라는 세계의 1등 산유국입니다. 근데 그거를 생산을 못하게 저렇게 정치적인 리스크로 막아버려서 실상은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석유의 상당 부분은 글로벌리스트들이 통제가 가능한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국제 정세를 바라봐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분수를 깨닫고 낄끼빠빠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지금은 그걸 참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빠냐 뭐 얘기하겠지만 사실인 걸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태극기 부대들이 이야기하듯이 환율이 치솟아 올랐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 자본들이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트럼프한테 끌려다녀서 외환의 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자금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등에 떨어졌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랑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지금. 통화 스와프에 대한 욕심 그리고 비자 간소화되는 거 취업하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 여기에서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업적들도 노림수를 가져가면서 트럼프도 거스르지 않는 어느 정도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물론 빨리 서명해 하지만 이재명이 만나고 이야기한 블랙록 같은 경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이에요. 트럼프가 이 사람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관세 협상 서명도 안 됐는데 뭐 했어요? 트럼프 가족들 우리나라에 사업하러 들어왔어요. 스테이블 코인 사업하겠다 그러죠? 우리나라 들어와서 게임이랑 그러니까 플레이 투 원이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 구조를 본인들 사업을 여기서 하겠다고 트럼프 가족들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본인들이 정치 리스크 있으면 그렇게 척을 지고 있으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태극기 부대들이 환상을 그리고 있는 것과 현실과는 아주 괴리가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트럼프가 이재명 위에 그 어느 정도의 레벨이 높을지는 몰라도 그 둘의 뒤에 항상 큰 꼭대기에 있는 세력들한테는 어차피 둘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티르님 이제 쌀먹도 프로답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상에서 이제 벌어먹을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유튜브를 안 하고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의 디자인 능력이 있고 또 IT 능력이 있어서 외주를 받아가지고 프리랜서로서 크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 영역이 뭐 살리면 됩니다만 대부분은 자기가 경력이 뭐 엄청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젊은 층들이 되겠죠. IT 기기 사용은 능숙한데 본인들이 여기 딱히 레드오션이라 여기서도 잘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로서 시도도 했지만 못 먹고 살아. 그런 사람들은 플레이 투 언의 세계로 아마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지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한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하고 있는 생업을 다 때려치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데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한 겁니다. 능력이 되든 안 하든 도전해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자리가 미국 중심으로 다 가버리면 프렌드 쇼어링 그것도 언제 했어요? 방송 2021년도 상반기에 했어요. 지금 미국 중심으로 다 바뀌고 있다고. 이거 가져가면 우리나라는 그 일자리가 급격하게 공동화됩니다. 그럼 뭐 먹고 살 거야? 오프라인에 이미 그 생태계 자체가 대형 플랫폼으로 다 바뀌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도 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 겁니까?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뭔가 자기가 관시가 있어서 수주를 받아 먹고 살 겁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컨텐츠로 가야 되는 거죠. 컨텐츠를 국가 사원에서 보면은 뭐 영화 산업, 드라마 산업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시장에서 내일 지금 당장이라도 등장을 해서 시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생겼어요. 그 유튜브. 다른 플랫폼 다 고만고만하고 유튜브가 최강입니다, 솔직히. 뭐 치지게 와서 그 얘기하면은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해 본 바는 냉정하게 치지게 지금 개선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길 전적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유튜브 버리고도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미래형 인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AI가 점점 발달하면 대부분은 하향 편준화된 인간들 속에서 AI가 있고 그 위에 인플루언서, 정치인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하향 편준화된 사람들은 플레이트 언에서 먹고 사는 시대 또는 다른 사람을 사회적으로 복지적으로 이렇게 좀 일당 받으면서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일자리는 플랫폼이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충분히 이해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이 점에 대한 시각은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역사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일본 속의 한국 유적이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광고 티르님 명예의 사슬을 설명해 주세요. 네, 명예의 사슬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계하고 분리해서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김정민의 중앙아시아 기행 13편하고 옛날에 했었던 강의 4개, 5개 정도 해가지고 여기 명예의 사슬 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66만 원 플러스 시계까지 하시면 88만 원 되니까는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시계 구매 안 하시겠다 하면은 22만 원을 제외하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쇼핑몰에서 시계 제외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박사님. 네, 그리고 이니그마요. 네, 이니그마 키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비공개 역사 강의를 모두 USB로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쇼핑몰에서 이거 확인 안 하고 이니그마 키트만 구매하신 경우 키트 내용물만 받게 되고 부가 혜택은 누리실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를 다 구매하실 때까지. 그래서 부가 혜택은 무엇이 있느냐? 목록 테마 여행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텐츠. 이게 역사 쪽에 특화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간격으로 하던 거가 이제는 없어질 거예요, 내년부터. 그러면 이쪽에 좀 더 많이 비중이 늘어날 거고요. 현장에서 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영상을 현장 갔다 와서 만들어서 업로드하거나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니그마 클럽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목루가 국내를 여행하면서 공유하는 현장의 스케치들, 일상 이런 것도 누리실 수가 있고 여행 갈 때 우리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여행 갈 때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 게시물에 공지 올라온 거 보시고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해외여행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달마다 진행을 하면서 내년에는 몽골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내년 몽골 같은 경우는 조금 인원을 많이 해서 가게 될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
오프라인에서 가감없이 질문하고 답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의 이니그마 모임도 적극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금요일 날 또 우리 그레이트 게임 있죠. 그때 또 여러분 또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헤라가 자꾸 사고를 일으켜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빠이빠이. 계세요. 빠이빠이. 태양이 비쳐 협곡을 감싸 붉은 바위엔 오래된 숨결 황금총